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이야기 중 하나는 폐가 탐험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때로 우리에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겪었던 끔찍한 밤의 기록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그해 7월의 어느 날 주인공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고자 했다. 그들은 평소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봤던 것처럼 폐가 탐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온갖 괴담과 전설로 유명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찾아내어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민수의 친구들 지훈, 수진 그리고 영국이 함께하였다. 그들은 새벽 1시에 만나기로 약속하고서 각자 손전등과 간단한 장비를 챙겼다. 각자의 부모님께는 옆집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거짓말을 한 상태였다. 그날 밤 산 중턱에 위치한 폐가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식은땀을 느꼈다. 폐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음산했다. 오래된 벽들은 모두 허물어질 듯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달빛이 폐가를 비출 때마다 섬뜩한 그림자가 얼룩덜룩 비춰졌다. 그들이 폐가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는 예상대로 먼지투성이었고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친구들은 다같이 손전등을 켜고 각자의 주변을 살폈다. 민수가 방 한가운데 서있던 오래된 나무 테이블을 비추자 거기에는 누군가가 남긴 것 같은 낡고 해진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정체 모를 여인이었고 그녀의 눈은 뭔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수진이 사진을 들고 중얼거렸다. 혹 그냥 누가 버리고 간 거겠지. 신경 쓰지 말고 더 구경하자. 지훈이 말하며 사진을 한쪽에 채워두었다. 그들은 각 방을 다니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저 다 낡아 빠진 흔적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지하실 문 앞에 서자 갑자기 싸늘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뭔가가 그 문 뒤에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열어볼까? 영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문 너머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뚝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아냐. 나 그냥 돌아갈래. 수진이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민수와 지훈도 수진의 의견에 동조했고 탐험은 여기까지인 듯 싶었다. 그들은 곧바로 뒤돌아 나가려 했으나 폐가에 들어올 때는 열려있던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공포에 짓눌린 그 순간 갑자기 지하실 문이 삐걱하며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새어나온 것은 다름 아닌 흐릿한 여인의 실루엣이었다. 그녀는 서서히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후진했다. 도망쳐. 민수가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출구를 찾던 중 갑자기 폐가의 모든 방에 있던 창문들이 일제히 격렬히 흔들렸다. 마치 그들을 결코 나가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이 순간 민수는 손전등이 비춘 바닥에 놓인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 사진 속 여인은 이제 사진 밖으로 나온 모습 그대로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이제 두려움으로 일렁이고 있었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왔다. 어떻게든 도망쳐 나와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그들 사이에는 이상한 점 하나가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아침마다 민수의 방 안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고 그 냄새의 근원은 결코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방 안에서 문제의 낡은 사진이 다시 발견되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 그 사진 뒤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적어놓았다.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구일 뿐이며 듣는 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 여러분도 밤길에 조심하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친다. 두 번째 이야기. 여자 주인공 수진은 서울의 번화가 근처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야근이 계속되는 직장 생활에 지친 그녀는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침대에 몸을 던지곤 했다. 어느 날 수진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 집에 도착해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잠에 들었다. 새벽녘 그녀는 갑작스런 찬바람에 잠에서 깼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수지는 자책하며 창문을 닫으려 다가갔다. 하지만 분명히 닫아놓고 잠들었는데 왜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다. 불길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그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던 수지는 화장대 위에 놓아둔 머리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작은 물건들이 가끔씩 없어지는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초반에는 그냥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자 누군가 자기 방에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지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 집의 잠금 장치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고 새로운 잠금 장치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수지는 자신의 방 한가운데 낯선 남성의 신발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너무 놀란 그녀는 그날 밤 친구의 집에서 잠을 청했다. 며칠 후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수지는 이번에는 거실에 놓여진 사진 액자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놀라는 것도 이제는 지쳤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어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수지는 결국 CCTV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눈에 피로가 쌓여 일찍 잠든 수지는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두려움에 떨며 그녀는 한동안 침대에서 꼼짝도 못한 채로 있었고 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다. 다음날 아침 두려운 마음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한 수지는 화면에 비친 한 인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에는 자물쇠를 능숙하게 풀고 들어와 방 안을 서성이던 낯선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수진의 소지품 몇 개가 들려 있었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수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집을 나섰다. 경찰에 다시 영상과 함께 제보한 수진은 수사가 진전되기를 기대했지만 범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 사이 수진은 계속해서 집에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며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다. 끝내 그 공포에 견디지 못한 수진은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온 첫날 밤 그 낯선 남자의 희미한 미소가 다시금 떠오르며 그녀의 잠을 방해했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그의 시선이 다시금 느껴질 것만 같았다. 끝내 수지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하기로 마음먹었던 자율방범 교육에 참가하며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녀는 언제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그녀는 마침내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아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정상 궤도로 되돌리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날 밤 사건의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그녀가 잊혀진 듯 결코 잊지 못한 그 밤의 정체불명의 방문자처럼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내가 20대 초반 군 복무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은 여름에 겪은 일이다. 친구들과 주말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우리가 향한 곳은 강원도의 어느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다웠고 무엇보다도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여행지로 낙점되었다. 우리는 마을 외곽의 오래된 펜션을 빌렸다. 펜션 주인은 우리가 도착하자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간략히 이야기해 주었다.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귀신 이야기가 많았던 장소였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흥미롭게 여기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침 저녁 시간이 되어 우리는 펜션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야외 테라스에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쯤에서 진짜 귀신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친구 중 한 명이 꺼낸 제안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다. 그 친구는 마을 근처 산속에 버려진 폐가가 있는데 그곳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이야기했다. 그 전설에 따르면 그 폐가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몇십 년 전에 여기서 가족이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밤이 되면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술이 어느 정도 올라서였을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흥미롭게 여겨졌고 모험심에 불을 지핀 것 같았다. 결국 우리는 조금 무모한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다. 심야에 폐가를 방문해 보자는 것이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우리의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막을 수는 없었다. 랜턴과 휴대전 등을 챙겨 들고 우리는 숲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숲은 어두웠고 우리의 발걸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분 나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모두 장난이라고 치부하며 웃어넘겼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그곳은 오래된 영화 세트장처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창문은 모두 깨졌고 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집을 감싸고 있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삐걱거렸고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갑자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동물이나 바람소리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고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다. 우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계단을 올라가 보기로 했고 다른 친구들은 뒤를 따랐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우리는 그곳에서 설명하기 힘든 장면을 맞닥뜨렸다. 낡고 오래된 방에는 희미한 형체의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 실루엣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공포감에 얼어붙었고 마치 시간까지 얼어붙은 듯했다. 그때 장난기가 심한 친구가 갑자기 귀신이다 라고 소리치며 우리를 놀래켰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고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 형체가 우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도 코도 입도 보이지 않지만 명확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잠시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혼비백산으로 도망쳤다. 서로를 끌어당기며 헐레벌떡 펜션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우리는 말을 잊지 못했다. 방금 봤던 것이 진짜였을까 우리의 착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주민들은 그 집에 간 거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본 것이 누구의 망령인지 모른다며 그 집은 오래된 원한이 서린 장소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펜션에서의 마지막 밤은 조용히 흘러갔다. 우리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때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공포의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